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쓰고 연출하고 있는 추정화라고 합니다. 뮤지컬 매력이요? 글쎄 모르겠어요. 다양한 매력이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뮤지컬이 너무 뜨거웠어요. 사실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고 제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뮤지컬의 어떤 흥겨움, 그리고 어떤 평소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공연, 이제 그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뮤지컬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동해인은요, 대학 시절에 우연히 보게 된 뮤지컬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현재의 위치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음악과 또 배우들의 열정에 아직도 가슴이 콩닥거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동해인 연출가 추정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주가 고향은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또 부산이 고향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경주에 일 때문에 좀 자주 오셨었나요? 네, 제가 경주 정동극장에서 뮤지컬을 네. 한 편 올리느라 경주에서 한 몇 달 좀 있었죠. 몇 달 지금 쭉 여기 계셨던 거예요? 연습 기간이 한 그래도 7주, 8주는 된 것 같아요. 연습 기간이 또 꽤 길어서 네네. 그러셨군요. 네, 물론 왔다 갔다는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경주에 꽤 있었죠.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연출하시는 공연이 벌써 여러 개가 있던데요. 네네.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지금 한숨 돌리고 내려왔어요. 지금 저희가 뮤지컬 프리다를 올리자마자 여기 와서 내내 연습을 하고 또 바로 얼마 전에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올렸거든요. 지금 세 작품이 나란히 연결돼서 쭉 같이 가다 보니까 그때 조금 바빴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까지 올려서 그나마 지금은 조금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서는 배우보다는 네. 대중들한테 이제 노출이 조금 덜 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추정화 연출님을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네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유명한 배우들이 네. 배역을 제안을 받을 때 이 작품은 추정화 연출이니까 눈여겨봐. 이거는 내가 적극 추천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야, 이게 진짜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라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라서 하는 사람들, 뭐든지 다 이렇게 긍정적인 게 하나 있으면 꼭 부정적인 게 하나 뒤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큼 조금, 연습을 이렇게 녹록치 않게 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무대에서 빛나라고. 그런데 그 연습의 과정이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한번 자신을 또 좀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는 또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그런 분이 계시다고 얘기해 줄 때 또 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나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나라서 한다 그러면 나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좀 잘 적정한 수준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긴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추정화 연출님이 어떤 분인지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일단 여러 작품들 하셨지만 지금 경주에서 네. 태양의 꽃 네. 4월 22일에 개막 공연을 시작을 네네. 했고 지금 상설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얘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개막 공연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와,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평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출을 맡아서 준비를 할 때는 또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많이 불안했죠. 네. 개막 딱 올리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후련하셨나요? 네, 원래 이 경주 정동극장에서 매년 브랜드 공연으로 해서 매년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 네. 또 저 이전에 굉장히 좋은 이제 창작자들이 와서 작품을 잘 만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내 차례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부담이었어요. 앞에 분들이 너무 잘 만들고 갔는데 네. 내가 여기서 잘 못 만들면 어떡하지? 야. 분명히 비교가 될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비슷하게는 가야지 어느 정도는 되지. 내가 그것보다 조금만 못 만들어도 좀 모두에게 좀 이렇게 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사실 좀 있었어요. 아니 그랬는데 근데 우리 추정화 감독님처럼 이렇게 대단하신 감독님도 그런 부담을 느끼신다고요? 전혀 대단할 게 없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무엇이 탄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초 설계 도면은 가지고 들어가지만 이게 사실 또 이 대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배우를 만나고 또 어떤 기술 창작 그 스태프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될 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저를 도와주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뭐 하나 빈 곳 없이 뭐 배우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해 주시는 경주 정동극장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같이 하는 우리 감독님들도 그러니까 스텝 쪽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무대나 뭐 무대를 만들어 주신 분도 계시고 조명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의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마이크 달아 주시고 그 음향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모두가 저를 엄청나게 도와주셨고 태양의 꽃을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모냥 빠지지 않는 여태까지 경주에서 잘 만들어 오고 있었던 공연에 그래도 너무 흠 가지 않는 공연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찌됐건 저도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만큼은 만들어야 돼. 그 정도 수준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너무 잘 만들어 온 거예요. 뭐 올해만 특별하게 잘 만든 게 아니라 여태까지 너무나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연습 때 그런 느낌이 왔어요. 처음에는 연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내내 붙박이로 있지도 못하고 서울에 왔다 갔다도 또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우님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저희는 그냥 이제 연습을 다 하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는 걸 런을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런을 돌 때 저는 조금 감동받았어요. 야, 뭐 작품이 뭐 너무 제가 쓴 게 뭐 대단하고 막 이래서 그런다기보다 그 배우님들의 열정이 저희 배우님들이 물론 굉장히 오래 하신 배우님들도 계시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입봉하신 배우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첫날 그 첫 공연 때 그 입봉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 이제 입봉할 때 떡을 돌려요. 그게 약간 저희한테는 관례 같은 건데 제가 입봉떡을 몇 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야. 근데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고 그 열정과 또 그런 아주 신인들의 열정과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능숙함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제가 그 모습에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참 바깥에는 경주가 전 또 그렇게 벚꽃이 찬란한 곳인지 몰랐거든요. 그랬죠. 바깥은 벚꽃이 찬란한데 지하에 들어오면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찬란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그때 런 때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웃기잖아요. 또 뭐 제가 만들고 울면 뭐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일까 봐 울지 못했지만 그 정말 감동했어요. 아름다워서 사람이 부리는 어떤 사람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랜만에 어떤 감동을 받으면서 공연한 작품이에요. 네, 뮤지컬 태양의 꽃은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불가능한 것을 꿈꾼 한 공주와 또 도깨비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있는 어떤 선덕 여왕의 이야기이지만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환상적인 걸 좀 끄집어내 가지고 만들어진 판타지 뮤지컬입니다. 새로운 선보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덕만이 역을 맡은 우다현입니다. 제가 맡은 덕만이는요, 신라에서 성골 남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불가능한 꿈을 이루고 싶었던 소녀이자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덕만이 역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공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귀여운 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덕만이는 이제 싸울 줄도, 무술을 할 줄도 알고 백성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어느 정도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많은 여성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연출님은 정말 모든 배우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채찍질도 하시는 반면 당근도 정말 잘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많이 힘들 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오히려 묵묵하게 기다려주셨던 면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많이 의지가 되는 분이십니다. 이젠 내가 새로
피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쫓겨났던 내가 아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언지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뮤지컬 태양의 꽃에서 비영랑 역할을 맡은 장준환입니다. 비영랑은 신라 25대 진지왕의 죽은 영혼과 신라 미녀 도화랑 사이에서 태어난 반은 인간, 반은 도깨비인 그런 인물입니다. 처음에 연기를 할 때는 도깨비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국 그걸 완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도깨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무대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추님은 항상 뮤지컬을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셨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그냥 좋아합니다, 그분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겉은 강하게 보이시는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예, 누구보다도 배우를 위하는 사람, 작품을 위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예.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왕실을 바로잡지 않은 명부, 대를 이을 후사를 만들지 못한 그들의 잘못. 아니 소재부터 지금 너무 흥미롭고 선동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또 사랑하는 네. 왕 중에 한 명이고 네. 거기에 판타지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네. 진짜 좋은데 이거를 우리 연출님이 연출만 하신 게 아니라 네. 대본까지 다 쓰신 거잖아요. 예. 야, 그러면은 이 준비 과정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잘 모르지만 예상이 드는데요. 이거 만드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경주 정동극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네. 12월 말쯤이었거든요. 그러다 오, 보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4월에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늦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연습 기간은 한 2달은 해야 되고, 네. 그럼 그 2달 전에 이미 모든 게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바트게. 굉장히 이제 근데 의뢰를 받는 순간 사실 그게 좀 영광이었어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동극장에 대한 어떤 로망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성이 얼마나 네, 큰데요. 그래서 정동극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 독서실에서 다른 작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정동극장 대표님께서 혹시 지금 와줄 수 있냐고 딱 물으시는데 두 말 안 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제가 조금 몰골이 조금 우습긴 한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모습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약간 독서실 갈 때 입는 또 저만의 룩이 있거든요. 어떤 룩인데요? 고3 수험생의 룩이라고 해서 패딩, 두꺼운 패딩에 정말 딱 그렇게 입고 바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경주에 내려가서 작업해 볼 의향이 있냐라고 해서 정말 너무 영광이다. 언제 불러주냐. 이제 기다리고만 있었다라고 하고 그 작품을 이제 선뜻 제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뒤졌어요.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야.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신라시대면 되는데 소재는 잡아보라고. 그러니까 꼭 뭐여도 상관이 없었는데 신라시대 이야기면 좋겠어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모두가 볼 수 있는 좀 행복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뒤졌고 공부해서 좀 바트게 쓴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 촉박했는데 네네. 최소한 그 2달 안에는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2달 안에 저만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뮤지컬은 음악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야. 음악이 나와야 안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안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작가가 글을 쓰면 작곡가가 그걸 받아서 또 작곡을 하는데 그냥 이게 토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작곡가가 곡을 쓰면서 또 자신의 생각이 또 덧붙여지고 그러게요. 또 이제 안무가는 그 음악을 받으면서 또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오래 걸리는데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저만의 팀이 있어요. 그 허수연 그 작곡가님과 네네 남편인 허수연 작곡가님과 김병진 안무가님과 해서 저희가 한 7, 8년을 같이 저희 셋은 그냥 끈끈하게 가족처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 시간 동안 해내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줄게 새로워진 나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새로워진 완전히 달라진 나 새로워진 완전.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배우가 이거를 내가 쓴
극을 잘 소화를 해줘야만 내가 생각했던 그림들이 펼쳐지는 건데 네. 보니까 좀 신예들이 꽤 있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어요? 캐스팅은 그 오디션을 통해서 네. 모두 선발된 배우고요. 예. 그리고 경주 정동극장 안에 굉장히 여섯 분의 훌륭한 배우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무용적으로는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계신 배우님들이셨는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녹아낼 배우들 14명의 배우들은 저희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님들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멀리서 경주에서 하는데 좋은 분들이 이제 선뜻 안 나서 주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열의를 가지신 많은 배우님들이 이제 오디션장에 임해 주셨고 거기서 이제 저희와 좀 색깔을 맞출 수 있는 배우님들로 선별을 해서 네. 이제 뽑히신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야,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연출을 하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예. 아니, 드는데 너무 프로페셔널 하시니까요. 그 그래요? 짧은 시간에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연출로 시작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전공은 뭐 네. 저 전공이 연극, 뭔가요? 저 연극 연극?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하신 거죠. 네네네. 아니 이게 안 그래도 이 연출님인데 딱 뵙는데 그 배우의 오라가 이렇게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아이나 다를까 배우를 하셨다고 제가 네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원래 꿈은 배우셨나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연극 보고 자란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그 무대 위의 배우가 굉장히 제 눈에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막 에너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런 에너지를 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평생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배우에서 이제 약간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전공도 그렇게 살리실 정도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네. 그 꿈을 키워 오셨을 텐데 뭐 무슨 계기로 이제 연출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연극을 이제 극단에서 저 부산 사람에서 부산에 있는 극단에서 연극을 하다가 부산으로 온 어떤 뮤지컬 캐츠라는 걸 보고 약간 저는 좀 쇼크를 받았어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 저런 배우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수소문을 해봤더니 서울예전에 가면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서울예전을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뮤지컬을 내내 하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뮤지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행복했고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뮤지컬 캐치에 공연도 하게 됐고 그때 약간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마치 꿈을 이룬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난 더 갈 데가 네,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몇 살 때? 29인가 28살 때인데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잠깐의 생각이었고 계속해서 뮤지컬을 했죠. 그리고 뮤지컬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뮤지컬 배우로서의 어떤 한계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뮤지컬이니까 뮤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적인 소양도 좀 풍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노래도 잘해야 되고 노래로 모든 어떤 감정의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 노래 실력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뮤지컬을 그만해야 되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이제 신인들, 잘하는 이제 후배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작곡가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다 저한테 계속해서 뭔가 각색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작품에 이게 코미디라는데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는 코미디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저랑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네. 웃겨서 결혼했다고 어머나, 하는 어머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허수연 스님한테는 제가 좀 웃긴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걸 코미디로 좀 각색을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각색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자꾸만 저한테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글을 쓰다가 이제 어느 날은 또 이제 네가 쓴 글은 사람들이 좀 연출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네가 그럼 친절하게 글을 써주든가 아니면 네가 연출을 하면 어때? 라고 자꾸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연출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연출을 하면 왜요? 다시는 배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쓰고 제가 연출을 하게 된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우여곡절 속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떤 작품인가요? 그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이라는 달을 품은 슈퍼맨. 네. 장기 공연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장기 예. 공연 때 어진 작품인데 어찌됐건 그 작품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파란만장하게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첫날 첫 공연을 하는데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막 이상한 기도가 솟구치는데 저 좀 열심히 해서
저 대단한 배우들을 제가 막 세상에 세우고 싶다 막 이런 기도가 막 그러니까 제가 소름 끼쳤어요, 저 지금. 막 그런 기도가 네. 막 솟구쳤어요. 그래서 그러고 알았어요. 아, 나는 여기가 훨씬 내 포지션이구나. 내가 여기에 더 잘 맞는 사람이었구나를 그때 안 거예요. 와, 그 달을 품은 슈퍼맨이 첫 데뷔, 그러니까 연출로서는 첫 데뷔작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잘 됐지만, 프로 연출가로서 그래도 그걸 처음 연출할 때는 내 패기와는 다르게 내가 생각 못했던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너무 있었죠. 너무 있었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일단 연습은 재밌게 했어요. 왜냐면은 뭐 제가 배우를 오래 했으니까 연기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배우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도 늘 그런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런 걸 조율하거나 하는 것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연습하는 도중에 제작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네네. 잠수를 타시고 연락을 안 받으시고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그걸 접잖아요. 엎어지죠, 그냥.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접을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라지셨구나. 근데 굉장히 제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저 굉장히 성격이 빠르고 급하고 막 그런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인데 오히려 그럴 때 굉장히 큰 일이 오니까 제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담보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러고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배우들한테 제작자가 도망갔어, 제작자가 없어졌어 라고 말을 하면 배우들이 너무 동요를 할 것 같길래 그렇죠.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우리 MT 갈까?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그 촬영, 그 공연에 쓰일 촬영도 해야 되는데 그 촬영도 할 겸 우리 MT 가자. 이래서 다 데리고 1박 2일 MT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쯤 정말 거짓말처럼 다른 제작자가 생겨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허수연 선생님이 그동안 찾아보셨고 그래서 저희의 모든 사정을 안 어떤 다른 제작자 분께서 그냥 저희 팀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래서 그 원래 작품을 올리기로 한 그 공연 날짜를 전혀 뭐 딜레이 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 날짜에 제대로 올렸어요. 와. 진짜 제가 그때 배우들한테 감동을 받았었던 건 그 배우님들 다 지금 다 잘 돼 계시는데 배우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객님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옥시크린 들고 청소하고 있고 그런 배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막 아는 무대 감독님이 다 자기 사람들 풀어가지고 무대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말로 그래서 그날 8시에 공연이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공연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공연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악하게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공연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마 저 안에서 그런 기도가 쏟아진 것 같아요. 저 대단한 배우님들을 제가 정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배우님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정확하게 내 포지션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운명을 차리네 원래가 그런 거야 그러니 넋두리 때려쳐 그럴수록 웃는 거야 무서워할 때까지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웃음을 잃지 지금도 동시다발로 여러 공연들을 하고 계셔서 네. 예, 지금 태양의 꽃 말고도 프리다도 공연을 네네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 라스트도 네네.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 창작 뮤지컬이고 이제 다 직접 쓰신 거잖아요. 예. 요것들도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네. 해주세요. 그 뮤지컬 프리다는요 너무나 유명한 프리다 칼로 그 멕시코의 화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건데 네. 제가 우연하게 그 비바 라비다라고 해서 이제 프리다 칼로가 가장 마지막에 그린 수박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대충 프리다 칼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프리다 칼로 그 영화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바 라비다라고 인생이여 만세라는 말을 그것도 심지어 수박에 핏빛으로 가득히 그걸 각인한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사실 멋있어서 그분을 좀 팠어요. 그랬더니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을 팔면서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 응원과 뭔가 많은 어떤 우리가 좀 힐링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자신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이제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왕이면 뮤지컬로 조금 신나게, 이왕이면 여자들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착안에서 만들어진 게 뮤지컬 프리다고요.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좀 제가 만든 지 조금 됐는데 네. 달뿐맨 만들고 몇 년 후에쯤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명의 원작 그 웹툰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웹툰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나 유명한 그 김수현 배우가 나와서 그 한 영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타자가 이제 저였어요. 근데 이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어마무지한 씬이잖아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다 북한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말 그 처절한 전투 씬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0석짜리 규모의 소극장에서 그걸 해내야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저한테 주어진 사람은 8명이었고요. 네. 그 8명의 배우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들 몇 명, 3명 빼고 뭐 또 몇 빼고 뭐 빼면 남는 인원이 없어요. 뭔가 전투 장면을 그릴 수 있는 인원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전투 장면이다 그러면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0명은 나와야 뭐 A팀, B팀 해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네. 8명의 인원으로 이 전투 장면을 그린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극장이었어요. 그러게요. 200석짜리 극장. 그 소대도 없는 그 포켓, 무대에 네. 포켓도 없고 무대 위에 상부 전환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엔딩 어떻게 하려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하는 거예요? 라고 모두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힘들었지만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뮤지컬이잖아. 뮤지컬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음악이 분명히 나에게 힘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 힘 있는 음악에 안무 선생님이 뭔가를 보태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셋이서 미친 듯이 작전을 짰어요. 사실 은밀하게 너무 위대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막 그렇게 서울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저희는 끊임없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대표님한테 그래요. 대표님, 저희 이제 은밀하게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대합시다. 이제 위대할 만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도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힘을 실어주셨어요. 우리 1, 2막을 나누고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가면 어때요? 그래서 너무 바라던 바입니다. 그래서 소극장에서 러닝타임 110분짜리의 인터미션 없는 공연에서 지금은 거의 2시간 한 20분, 30분짜리 공연을 해서 인터미션 포함해서 2시간 30분짜리 공연으로 1, 2막을 나눠서 네. 이제 저희가 좀 더 새로워진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배우님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돌 출신이어가지고 또 굉장히 네, 화제가 맞아요. 지금 배우님들도 네네. 다 아이돌 출신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네. 뭐 은밀하게 뭐 시작했다고 하셨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또 스테디하게 사랑을 받는 네. 그런 작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하시는 이제 그 작품들이 다 네. 본인이 다 창작을 하신 거란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경우는 최종원 작가님의 네네. 웹툰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게 각색을 한 그렇죠. 거죠. 그거는. 어쨌든 각색했으니까 네. 본인이 또 이거를 대본 다 쓰시고 네. 하셨는데 일부러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람마다 각자의 몫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거 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게 자신의 이제 그 어떤 본분이고.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원 선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선배님이 그랬대요. 정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했을 때 행복한 일을 만나면 너는 평생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정원이 언니는 자기는 평생 일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연을 빼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최정원 배우님도 있고 김소영 배우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자기는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 하지만 공연을 안 하고는 못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안 힘들어? 2시간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너 2회 공연을 또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정원이 언니나 김소영 배우님이나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그 2명이에요. 제가 그 2명이 대단한 프리다들이랑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건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해. 난 무대에 서는 게 너무 행복해. 뭐가 힘들어? 나는 행복해 죽을 것 같아. 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쉽지 않죠. 창작 아무것도 A4 용지에 아무것도 없을 그러게요. 때 첫 글자를 못 써서 2시간, 3시간, 4시간 뭐 며칠을 앉아있을 때 너무 괴롭지만 근데 그걸 해냈을 때 그리고 그게 배우들을 만나고 그 기술진 감독님들을 만나가지고 그게 점점 형상화가 되고 만들어질 때 제가 얻는 그 기분은 또 너무
제 모든 어떤 고통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사실. 아, 우리 추정화 연출의 그 연출 인생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듣기는 했지만 너무나 농축된 이야기를 듣느라 소름이 몇 번 끼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는데요. 열정이 워낙 넘치시는 분이라 목표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저의 어떤 신념 같은 건데요. 먼 미래 어마어마한 것을 꿈꾸기보다 지금 오늘 일어난 이부자리나 정리하자가 제 어떤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제 방을 보면서 요즘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가서 제 방 정리를 좀 열심히 하고 싶고요. 레베랑스라고 해서요. 네. 김주원 발레리나, 그 우리나라의 그 발레리나가 제가 있어요. 너무나 네. 빅팬이에요. 네, 그 대단한 발레리나가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연출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일단은 저한테 주어진 일들을 좀 네. 열심히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가 또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저의 이야기 이제 이 뮤지컬을 조금 더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뭐 제 글보다는 이제 음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뮤지컬 웹드라마를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웹드라마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잘 나와서 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떤 저처럼 이런 창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좀 열릴 수 있도록 좀 그걸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와, 웹드라마까지 진출을 하시면은 우리 추정화 연출의 멋진 작품들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주의 이제 정동극장에서 태양의 꽃 네. 지금 한창 이제 성황리에 이제 공연하고 있는데 네. 또 직접 또 홍보를 해주시죠. 네. 예. 태양의 꽃은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온 가족이 모두 와서 정말 재미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뷰포인트라면은 의상과 영상과 조명과 그러니까 색감이 정말 맛집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때는 백성들에게는 성도 이름도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저희가 색깔을 입혀주고 싶었어요.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신분의 어떤 차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옷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 자색 같은 경우는 최고위 귀족이 아니면은 이제 보라색 옷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제 허락된 옷은 거의 그냥 무지의 흰 옷이었거든요. 근데 그 흰 옷을 입은 백성들에게 저는 색깔을 입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덕만공주에게 여왕의 꿈을 입혀주고 싶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도깨비의 설화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총천연 색깔의 어떤 색감이 가득한 뮤지컬을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공연 보러 가기 전에 그 부분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서 유심히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추정화 연출님 만나뵈서 너무 영광이고 즐거웠고요. 네. 또 많은 분들께 앞으로도 이 열정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꿈을 꿀 수 없는 나의